단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팩트예요. 근데 여기서만 매몰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추석 이후에 시장이 찾아왔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간혹 이런 댓글도 있어요. 김재경 소장 맨날 올라간대. 그걸 어떻게 해야지 집값을 안정시키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예전부터 많이 말해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주택 공급을 더 늘려야 되고요. 무엇보다 도심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있죠. 재개발 재건축 왜 해야 되는가? 공급을 계속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떤가요? 2023년도까지 공급량이 바닥을 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3년 뒤에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3년 내에는 떨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은 공급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급에 대한 공격들이 많다 보니까 상기 신도시를 발표했었고, 상기 신도시 자체에 대해서는 일전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기 신도시 자체는 긍정적이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입지가 특히 저번 발표는 조금 떨어지는 지역들에서도 발표를 했죠. 그러면 경기권에서도 새로운 신규 택지를 발굴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교통 대책이잖아요. 경기도에 집만 냈다 지으면 뭐예요? 교통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살려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GTX,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교통이 살아남는 경기도권, 헬게이트가 열릴 지역들 구분해야 된다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은 뭔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기 신도시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상기 신도시 지어달라고 한 적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여러분은 상기 신도시 원해서 만들어준 거 아니거든요. 공급을 해달라고 하니까 경기도에다 그냥 때려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도 주민들은 어떤가요? 이거 경기도 집값 잡는 거 아니냐, 서울 집값을 잡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서울에 신축 아파트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도심지는 빈택지가 없잖아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비판하죠.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완화해주면 당연히 재개발 지역도 집값 막 폭발할 거고 재건축도 더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단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팩트예요. 근데 여기서만 매몰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왜 그렇게 좋아하고 구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까요? 신축 아파트를 사람들이 원하는데 신축 아파트 공급을 안 하기 때문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들을 없애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당연히 그런 신축 아파트가 되면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가격대들이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재개발 재건축을 때려잡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악영향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통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택 보급률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공급 대책들을 안 내놨다가 이제 와서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주택 보급률에 우리가 주택으로서 생각하지 않는 주택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문제죠. 막 맨날 물난리 나면 침수될 것 같은 지역들, 막 산동네, 막 이런 데들 주택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반지 합방들도 이 통계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와중에서도 주택 보급률이 서울은 100이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주택들까지 다 포함해도 100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서울의 현실이고요. 근데 여기서도 서울에 빌라 다 제끼고 아파트만 놓고 봤었을 때 노후도를 보면 어떤가요?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신축 아파트가 정말 귀하다라는 거를 통계 자료로서도 알 수 있죠. 이런 신축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신축 아파트를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를 만드니까 어떤가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을 하려 해도 사업성이 잘 안 나와. 진작에 분양한다라고 했었는데 분양이 계속 밀리고 있죠. 왜일까요? 정부가 말하는 분양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럼 계속 기다리지 뭐. 그냥 굵직굵직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 일반 분양이
계속 미뤄지고 있죠. 그나마 레미안 원베일리가 분양을 했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어떤가요? 청약 가점이 그냥 평균이 70점대예요. 여러분들 청약 꿈도 못 꿉니다. 그게 현실인데 안전진단 계속 발목을 잡고 있던 거죠. 지금 최근에 태릉 우성이 떨어졌었어요. 노원구에 제일 오래된 아파트인데 얘네들도 2차 안전진단에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충격이죠. 쟤도 떨어지면 우리는 안 되겠네. 그 이유가 도정법에 있다. 2차 안전진단을 워낙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통과가 안 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답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죠. 그럼 이런 규제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들을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풀어준다라고 하던데 주거정비지수들 폐지됐죠? 하지만 뭐가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규제를 완화해주는지 규제를 하는지 애매한 부분들 있죠. 지금 뭐예요? 지금 전매금지를 더 강화시키겠다, 조기화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소급이지만 소급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진짜 재개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줘야 돼요. 그동안 뭐 규제를 완화해줄 것처럼 안 해주고 왕십리 뉴타운, 안현 뉴타운이라든지 원래 아현동이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뉴타운 되면서 마레프, 신촌 그랑자이, 마프 프레스티지 자이 막 이렇게 정비가 되니까 집값이 장난 아니죠. 근데 이 집값이 장난 아니다에만 포커스 맞추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마포랑 성동구가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강남 선호 영상은 더 높아졌겠죠. 왜냐? 강남 사람들이 강남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강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선입견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마포, 성동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그래도 성동구 괜찮나? 뭐 강남에서 다리 건너가면 옥수동이고 옥수동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동대문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더 넘어서 지금 뭐 노원구, 은평구 재개발이 되고 나니까 여기 괜찮은데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거주 환경을 개선했더니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강남북 불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들 많이 만들어놔야 강남에만 쏠리는 선호 현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 이게 상향 평준화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향 평준화가 싫다고 해서 하향 평준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주거 환경이 갖춰진 곳들만 더 비싸지는 그런 환경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를 끊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타겟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집을 잡고 싶은가? 강남 집값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도 강남처럼 인프라를 갖춰주고 사람 살게끔 만들어줘야지 강남의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 진짜 집값을 안정화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어떻게 따지면 상기 신도시와 연결돼서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서 한번 댓글에도 달아주신다라고 하면 여러 정책 입안자분들께서 좀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히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참고할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